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쓴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나는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흔들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떤 삶이 옳은가를 찾으려 애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삶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추천하고 있고 SNS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쉴 새 없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은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성인의 62%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라고 했죠. 이건 단순히 목표 없음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이라는 감정을 점점 외부로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남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정작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존경하지 못할까요? 먼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기 존중감은 도파민 보상 회로와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보상 시스템이 외부 기준에 맞춰서 과도하게 자극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좋아요를 받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쉽게 얻어지는 즉시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보상에 중독되면서 점점 내가 진짜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인정받을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죠. 캐럴 드웩의 고정 마인드셋 이론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인드셋 이론이죠. 사람들은 결과 중심의 평가에 익숙해질수록 자신의 노력보다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자존감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내면적 존경의 붕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존경은 감정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존경은 감정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를 대하는 시선의 방향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선택을 평가를 할 때 외부의 시선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건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인가 라고 묻고 있죠. 반면 자기 존경을 잃은 사람은 늘 이게 잘 보일까? 남들이 인정해 줄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인생의 심판 자리를 남에게 떠넘겨준 셈이 되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비교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이를 가속의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속의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존재 가치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이면 나는 존재 자체가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 존경은 깨지게 되는 거죠. 행동경제학의 참조점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비교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만족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기준점이 자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로 느껴집니다. 결국 자기 존경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점을 지켜낼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점이죠. 결국 삶의 방향은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피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효율보다 방향이 먼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따라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 책임, 자율, 성실, 배려와 같은 키워드를 자신의 가치 리스트로 정해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일의 선택이 그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존경의 토대입니다. 둘째로 결과보다 과정에 존중을 부여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존중을 부여해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 존경은 자기 일관성에서 옵니다. 자기 일관성. 즉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이 강하게 활성화되며 자기 통제와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뇌는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 패턴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존경의 신경학적 루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타인과의 비교를 끊어야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끊고 자기 성장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자, 타인과의 비교를 끊고 자기 성장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데니얼 길버트는 행복은 비교의 함수가 아니라 의미의 함수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보다 나은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진짜 자긍심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눈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